혹시 90년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는 동네마다 맥도날드가 있었고 빅맥 세트를 시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종이 쪽지, 맥도날드 모노폴리 게임 때문이었어요. 보드워크랑 파크플레이스, 이 두 조각만 모으면 $100만 준다는데? 와, 그 짜릿한 희망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열광했었나요?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V를 켜면 우리의 희망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꼭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요. 뒤에는 번쩍번쩍하는 새 차가 서 있었고요. 우리 모두 그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잖아요. 와, 저런 사람도 되는데 다음은 혹시 내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광고 속에서 행운아처럼 웃던 그 남자는 사실 사기꾼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자튀김을 먹었어도 처음부터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은 아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요. 진짜 당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맥도날드 모노폴리의 최고 상금은 그냥 그림의 떡,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왜냐고요? 게임 자체가 어떤 한 내부자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작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황당했던 기업 경품 사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의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1987년에 시작된 이 프로모션. 사실 규칙은 아주 간단했죠. 음식을 사면 나오는 스티커를 모아서 보드게임 모노폴리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색깔의 땅을 다 모으면 상금을 타는 방식이었어요.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아주 천재적인 통제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맥도날드는 수많은 게임 조각을 뿌리지만 각 세트에서 딱 한 조각만 정말 희귀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파크플레이스 조각은 수백만 장을 찍어내도 그 짝꿍인 보드워크 조각은 딱 몇 장만 인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이 희귀한 조각 몇 장만 통제하면 게임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그 희귀 조각들을 단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설계하고 지휘한 총감독,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주 친근하게 엉클 제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의 공식 직함은 프로모션 대행사였던 사이먼 마케팅의 보안 총괄이사 제롬 제이콥슨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당첨 조각이 절대 다른 사람 손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올바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 그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1976년에 플로리다에서 경찰 제복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상으로 경찰을 그만두고 기업 보안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바로 이 독특한 경력이 그를 맥도날드 모노폴리라는 왕국의 모든 열쇠를 쥔 단 한 명의 인물로 만들어준 겁니다. 시스템을 지키는 법과 무너뜨리는 법을 세상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든 게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실수가 하나 터집니다. 당첨 조각이 든 가방을 봉인할 때 쓰는 특수 위조 방지 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 한 묶음이 회사로 안 가고 제이콥슨의 개인 집으로 배송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그는 감시 카메라를 피해서 당첨 조각을 몰래 빼내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완벽하게 봉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완벽한 범죄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제이콥스는 이 엄청난 부를 혼자서만 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훔친 당첨권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바꿔줄 아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그의 공범들 면면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이게 실제 범죄 사건인지 아니면 코미디 영화 캐스팅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그의 첫 번째 주요 파트너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뉴욕 5대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콜롬보 패밀리의 일원 제나로 제리 콜롬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이 마피아는 가짜 당첨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심지어 본인이 직접 TV 광고에 나가서 닷지 바이퍼에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정말 대담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건 공범 중에 스스로를 심령술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자들 앞에서 아주 강력한 예지력에 이끌려 당첨 조각을 찾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어떻게 당첨됐어요? 라는 질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변명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그럴듯했으니까요. 이 기상천외한 네트워크는 플로리다랑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스트립 클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클럽 사장들은 현금 다루는 데 익숙했고 무엇보다 당장 돈이 급하면서도 신분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짜 당첨자로 내세우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죠. 범죄의 그림자가 사회 곳곳으로 아주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범죄 네트워크에 가장 의외의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타주의 독실한 모르몬교 가족이었어요. 마피아, 신명술사, 스트립클럽 사장들과 한 팀이 된 독실한 신자 가족이라니 이건 공짜 돈이라는 욕심이 얼마나 모든 사회적, 도덕적 경계를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렇게 마피아부터 평범한 가족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12년 동안 훔쳐간 상금 총액은 무려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상 맥도날드 모노폴리의 모든 고액 상금은 제이콥슨과 그의 친구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죠. 진짜 당첨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범죄 제국도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죠. 2000년의 어느 날 FBI 요원 더그 덴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정보를 던졌어요. 맥도날드 모노폴리는 사기입니다. 엉클 제리라는 내부자가 조작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뜬 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조사를 시작한 FBI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유독 고액 당첨자들이 플로리다 잭슨빌 근처에 잔뜩 몰려 있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죠. FBI는 이 작전에 오퍼레이션 파이널 앤서, 우리말로 하면 최종 답변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맥도날드의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죠. 전국 25개 지역의 요원들이 투입됐고 수만 건의 통화가 도청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을 팠어요. 바로 가짜 TV 광고 촬영이었죠. FBI 요원들이 맥도날드 제작팀인 척 당첨자 집에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조작에 가담했는지 신이 나서 줄줄 다 불어버린 겁니다. 12년간 이어진 거대한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관련자가 체포된 후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한편의 잘 만든 범죄 영화 같은 이야기를 넘어서 시스템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최종적으로 53명이 기소됐고요. 이 모든 걸 설계한 제롬 제이콥스는 징역 37개월에 1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는 아주 기묘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숨어 있어요. 재판이 시작된 날이 바로 2001년 9월 10일,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에 묻혀서 이 희대의 사기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첫째, 아무리 튼튼한 시스템이라도 결국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 한 명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둘째, 마피아와 모르몬교 가족을 한 배에 태웠던 것처럼 쉽게 버는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계층과 신념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 도구이자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환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1990년대에 맥도날드를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돈을 내고 산 건 햄버거가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라는 상품이었던 거죠. 이 오래된 사기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